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체육 임용 시험, 중등 임용 시험과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독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개인 건강 관리와 위생 관리 신경 쓰셔서 독감 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럼 스포츠 심리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오늘 이제 목차를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성취 목표 이론인데요. 이 성취 목표 이론 안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에킨스의 성취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취 동기가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조건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성격적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성분 접근 동기가 있고 실패 회피 동기가 있어요. 상황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과제 난이도와 성공 유인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에킨스의 성취 동기 이론과 그 밑에 보게 되면 성취 목표 이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일단 이거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성격적 조건에 성공 접근 동기와 실패 회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공 접근이 뭘 말하는지, 실패 회피가 뭘 말하는지, 상황적 요인의 과제 난이도와 성공 유인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과제 난이도가 뭘 말하는지, 성공 유인가가 뭘 말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고성취자의 특징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상황으로 묘사를 해놓고, 자, 이런 경우에 이 고성취자, 뭐 A 학생은 평소 뭐 A 학생에 대해 설명을 해놓겠죠. 그리고서 성공 접근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로 성격적 조건에 따라서 뭐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성공 접근 동기는 높고 실패 회피 동기는 낮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과제 난이도와 성공 유인가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과제 난이도가 높으면 성공 유인가는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과제 난이도가 낮으면 성공 유인가는 높아지고, 예를 들면은 척도 수준으로 봤었을 때 과제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고 성공 유인가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었을 때 과제 난이도가 예를 들면 1이면 성공 유인가는 이제 10이 되겠죠. 과제 난이도가 10이면 성공 유인가는 1이고, 제가 이거 곱하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면은 과제 난이도가 5일 때 성공 유인가가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척도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25가 나와서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죠. 고성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공 확률이 50%, 과제 난이도가 5였을 때 50%의 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성공 유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성취자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성취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과제 난이도가 이제 50%의 과제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과제나 아주 높은 과제나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과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저성취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실패 회피 동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과제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성취 목표 이론인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일단 성취 목표 이론 안에 과제 목표 성향과 이제 과제 성향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아 목표 성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아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과제 목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자아 목표 성향 같은 경우에는 타인이 된다는 거.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성취 목표 이론, 과제 목표 성향, 자아 목표 성향, 성취 목표 이론, 과제 목표 성향, 자아 목표 성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풀 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상황을 묘사해 놔요. 상황을 묘사해 놓거나 이 명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놓습니다. 만약에 제가 낸다고 하면 제가 그때 동영상에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때도 같은 비유예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라는 학생이 B 학생과 배드민턴을 쳤다.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A라는 학생이 딱 보니까 자기가 드랍이 자꾸 잘 그 네트에 딱 걸쳐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트에 드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내가 좀 드랍이 안 되는구나. 드랍을 연습을 해야겠다 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드랍을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드랍을 계속 연습해서 내 배드민턴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글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성취 목표 성향에 의하면 어떤 성향인지 뭐 적으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이제 성취 목표나 과제 목표 성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서 이 답안을 적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취 목표 이론이라는 말, 과제 목표 성향이라는 의미, 자아 목표 성향이라는 의미, 비교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책을 읽어서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되고요. 이 비교 기준이 타인에 있다는 건 그런 거죠. 쟤를 이기고 쟤만 이기면 돼. 쟤를 이기겠다 나는. 내 배드민턴의 드랍의 실력보다도 나는 쟤를 꼭 이기겠다. 이걸 현실과 비교해서 배드민턴 실력의 어떤 향상도를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론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아시면 되고요. 이건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밑에 엘리엇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숙달 접근, 수행 접근, 숙달 회피, 수행 회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했죠. 체육 임용 시험에서 뭔가 이렇게 나눌 때는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기준은 유능감의 정의와 유능감의 유인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숙달 접근, 숙달 회피, 수행 접근, 수행 회피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유능감의 정의와 유능감의 유인가가 어떤 의미인지 책을 읽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숙달 접근, 수행 접근, 숙달 회피, 수행 회피를 상황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엘리엇에 의하면 이게 네 가지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숙달 접근에 해당하는지 수행 접근에 해당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엘리엇 숙달 접근, 수행 접근, 숙달 회피, 수행 회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숙달 접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목표 성향과 목표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과제 목표 성향, 뭐 요거 이제 성향 수준에서 의미하는 거고 목표 관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 이제 상황 수준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조성한 동기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 요거 구분하셔가지고 목표 성향과 목표 관여를 구분하셔가지고요. 요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이 목표 관여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상황에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마튼스의 관점이 나와요. 객관적 경쟁 상황, 주관적 경쟁 상황, 반응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명칭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 상황의 자율적 능력, 사회적 비교, 통합적 성취 동기 단계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율적 능력을 설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자신이 비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린 아이가 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이걸 이제 글로서 설명을 해놓을 수가 있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경쟁의 단계 중 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율적 능력, 사회적 비교, 통합적 성취 동기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숙달 분위기를 아까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숙달 분위기가 과제 목표 상황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겟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글자를 딴 거예요. 태스크, 과제, 어서리티, 권위, 리코그니션, 인정, 그룹핑, 집단 편성, 이벌루에이션, 평가, 타임, 시간 전략인데요. 요거 과제, 권위, 인정, 집단 편성, 평가, 시간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수업 지도 전략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과제가 어떻게 그 원칙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권위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인정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향상도를 인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집단 편성은 여러 가지 집단을 편성하고 협동적 학습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평가도 개인의 노력, 향상도, 지속성을 평가하라는 거고, 시간은 학습에 필요한 충분을 제공하라는 거고, 권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리더십과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타겟 전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과제, 권위, 인정, 집단 편성, 평가, 시간 이 명칭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요인이 각각의 어떤 그 수업 지도 전략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맥과 CT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발달 모델, 긍정적 접근, 상호 지원, 선수 참여, 자기 관찰이 나오는데 요것도 명칭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뭐 교실 상황이라든가 학교 상황에서 혹은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글로서 묘사가 되어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기 효능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고 반두라라는 학자가 나오고 교육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학습을 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